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고 아프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나오시나요? 그런데 그 통증이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허리 통증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만성 허리 통증입니다. 최근 정윤교 전문의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허리 통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라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 김 할머니는 올해 초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하다가 삐그댔나 싶어서 파스를 붙이고 참으셨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서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평소 좋아하던 드라마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김 할머니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라며 계속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디스크 퇴행과 척추관 협착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통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참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허리 통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의학적으로는 3개월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허리 통증은 만성 요통으로 분류되며 이는 급성 요통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급성 요통은 대부분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만성 요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성 요통이 왜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원인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단순히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가 아니라 디스크 퇴행, 척추와 관절의 퇴행성 변화, 신경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이 됩니다. 둘째,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우울감 등이 통증의 민감도를 높입니다. 같은 병변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분은 참기 어려운 통증을 겪고 어떤 분은 큰 불편 없이 지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만성 요통의 특징입니다. 셋째,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허리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악화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외출을 꺼리게 되고 사회활동도 줄어들어서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더욱 주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이 다리까지 뻗치는 경우입니다.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심지어 발가락까지 뻗치면서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경이 압박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걸을 때 다리가 휘청거리는 경우,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운 경우, 장시간 서 있거나 걷기 어려운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척추관 협착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척추 주변의 인대가 두꺼워지고 관절이 커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신경이 압박받아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림, 보행 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은 신경성 파행입니다. 걸을 때는 다리가 아프고 저리지만 앉아서 쉬면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쇼핑카트를 밀고 다니거나 지팡이를 짚고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걸으면 더 편한 것도 이 질환의 특징입니다. 디스크 탈출증도 시니어 분들에게 흔한 질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갑작스러운 외상으로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서서히 탈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로 뻗치는 통증, 저림,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허리를 완전히 붙이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무릎과 엉덩이는 90도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잘 때는 옆으로 누워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거나 바로 누워서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치는 것이 좋습니다. 엎드려 자는 것은 허리에 부담을 주므로 피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된 후에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수영이나 물속 걷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허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과체중은 허리에 부담을 주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도 통증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편안한 침구를 사용하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 통증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경직되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가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다리까지 뻗치는 통증이나 저림이 있는 경우,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또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거나 성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응급 상황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먼저 의사가 자세한 병력을 듣고 신체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때 허리의 움직임, 다리의 감각, 근력 등을 확인합니다. 필요에 따라 엑스레이, MRI, CT 등의 영상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상 검사 결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이상과 실제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을 꼼꼼히 듣고 신체 검진을 병행하는 의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보존적 치료를 시도합니다. 약물 치료로는 진통제, 근육 이완제, 항염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온열치료, 전기치료, 견인치료 등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주사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경차단술, 경막외 주사, 관절내 주사 등을 통해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은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만약 이런 보존적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척추내시경과 같은 최소침습적 수술 방법이 발달하여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이 적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통증을 나이 때문이라고 여기고 무조건 참지 마세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갑작스럽게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지 마세요. 단계적으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의존하지 마세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들과 소통하세요. 통증 때문에 활동이 줄어들면 가족들이 걱정할 수 있습니다.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척추 건강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 적정 체중 유지하기, 금연하기, 과음하지 않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등입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척추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와 칼슘,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의 허리 건강은 단순히 통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리가 건강해야 활동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즐기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모두 건강한 허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혼자 참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허리 통증이 없는 분들도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나중에 큰 문제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허리가 건강해야 전체적인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건강한 허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허리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다리까지 뻗치는 통증이 있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허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